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엑스파일 행복한 꿀벌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지금부터 열흘 전 11월 22일 날 2023년 9회 손해평가사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9회 합격자 발표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고 2024년 10회 손해평가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합격의 지름길이 있는지 한번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는 손해평가사 합격자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손해평가사 합격자 현황이고요. 1회부터 9회까지 6,441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자, 9회에서는 1,390명이 합격자를 배출했고요. 그 1회부터 6회까지 약 1,700명, 그리고 7, 8, 9회가 4,700명. 그러니까 앞에 6회보다도 그 훨씬 많은 합격자를 지금 배출하고 있습니다. 자, 1차 시험은 합격률이 약 70% 가까이 됩니다. 70% 가까이 되고요. 2차 시험은 지금까지 평균 합격률이 1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손해평가사 합격자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1회부터 6회까지는 100명대에서 500명대까지 합격자 수를 보였고요. 합격률 낮을 때는 5.6%까지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회에서 25% 합격률에 2,200명 합격자를 냈습니다. 이때부터 그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이 문제 출제 오류로 인해서 그 15점짜리를 만점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로 15점짜리 논란 끝에 또 모두 만점을 주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7회에 이 난이도 조절도 실패하고 출제 오류도 있고 해서 2,200명의 합격자를 내면서 이 합격자 수 조절에 이제 실패를 했고요. 8회, 9회도 마찬가지로 행정소송까지 지금 진행되면서 결국 8회 1,100명, 9회 1,390명 합격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합격률이 약 15%, 2차 합격률 15%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9회 시험 문제 논란이 된 부분들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답안지를 쓸 때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을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9회 손해평가사 2차 시험 채점 통계표입니다. 통계를 낸 건데요. 일단 응시를 9,977명이 응시를 해가지고 1,390명이 합격을 했고요. 그래서 약 14%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과목별 채점 결과 지금 1과목, 2과목 시험을 보죠. 지금 2과목에서 과락률이 무려 67%, 68%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과락자가 응시자 9,977명 중에 6,700명이 지금 과락이 났으니까 결국은 과락만 면했으면 거의 합격을 한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자,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 지금 2과목은 이제 주로 계산 문제고 1과목은 이제 서술형도 있고 물론 계산 문제도 있습니다만 2과목에서 과락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합격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50대, 60대가 80% 가까이 됩니다. 50대가 약 한 50% 가까이 되고요. 60대가 한 30%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80% 정도 합격률을 보이고 있고요. 여성 합격자가 21%가 조금 넘습니다. 보통 한 25% 정도 됐는데 이번에는 여성 합격자 비율이 21.6%네요. 자, 논란이 된 문제가 이제 6번이 있었는데요. 사과 홍로의 그 평년 착과량을 구하는 이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논란이 된 게 요게 오른쪽이가 업무방법서인데 보면 과거 기준 표준 수학량 적용 비율이 3년생은 50%, 4년생은 75%를 적용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표준 수학량을 적용할 때 무엇에 50%를 적용하느냐, 이게 무엇에 50%인지 이게 이제 업무방법서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방법서의 불비죠. 업무방법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문제로 냈습니다. 그래서 EA가 빗발쳐가지고 이게 사실은 일반 재배 방식의 표준 수학량을 갖다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재배 방식은 5년생부터 표가 있습니다. 표준 수학량이 있어가지고 밀식 재배 3년생 밀식 재배를 심었다 그러면 그럼 3년 4년생은
어떻게 어떤 표준 수확량을 쓸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일반 재배 방식 표준 수확량의 50%, 75%를 쓰는 것이 이제 정답인데 이것이 명확하게 업무 방법서 이론서에 나와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평년 착과량을 구하라 했을 때 그 구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1번, 2번, 3번 문제 평년 착과량이 있어야 그 다음에 착과감소보험금을 구하고 순차적으로 구할 수 있는데 결국은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모두 만점을 15점을 주는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만점을 모두 주고서도 과량률이 많이 나왔으니까 상당히 그 득점이 좀 저조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번 시험 문제가 어려웠느냐면 그렇지 않고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량률이 많이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그 앞에 보면 공통 유의사항에서 이론과 실물을 기준으로 답안을 작성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는 반드시 계산 과정 답 단위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부분 점수는 없다고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근데 요게 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네요. 그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부분 점수를 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점수 없다고 이걸 유의사항에 썼기 때문에 아예 문제를 터치를 안 한 수험생들이 이의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부분 점수를 줬느냐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각각 특성에 대해서 이제 기술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일부 부분 점수를 득점한 수험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하여튼 그 많이 쓰는 것이 일부라도 부분 점수를 얻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번이 또 논란의 올라온 문제인데요. 여기서 그 보험 가입 금액이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 그 A시설, 목재 B형, 철인 A2형,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 계산 과정과 값을 쓰는 문제인데요. 자, 보험 가입 금액은 여기 보면 단위 면적당 시설비에다가 가입 면적, 그 다음에 감가상각을 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설비라는 게 시설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데요. 이론서에 보면 이제 제조달 가액이라고 해서 이런 표가 있습니다. 자, 이 표의 값이 나오리라고 시험 문제에 나오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그 예상을 못했죠. 그리고 명색이 국가 자격증 시험에서 이런 표를 다 외워서 시험 문제를 답안을 써야 된다 그러면 참 이게 그 말이 좀 안 되는 그런 그 시험이 되겠죠. 하여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서 이제 목재 B형이니까 목재 B형 6,000원이죠. 그 다음에 철인 A2형 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6,000원을 알아야만이 이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논란이 그 많고 하여튼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이런 문제를 내느냐. 그래서 결국은 6,000원이 아니라 아무 값을 썼더라도 이것을 4점씩을 득점을 부분 점수를 획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4점씩 부분 점수를 주니까 또 앞에서 유의사항에 그 부분 점수 없다고 해놓고 왜 부분 점수를 주느냐. 만약에 그런 유의사항이 없었으면 나도 답안 썼을 것이다. 이런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한 수험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시험 문제 내는 그 출제자의 수준을 참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또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16번 문제에도 또 논란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물음 2에 이용물 처분액 80만 원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80만 원 해놓고 이것이 도축장 발행 정산 자료의 지읒 금액이다 이렇게 그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론서에 따르면 이용물 처분액은 도축장 발행 정산 자료 금액의 지읒 금액이 75%다 이렇게 이제 이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80만 원이 75%를 적용한 값인지 이용물 처분액 이 80만 원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값인지 아니면 도축장 발행 정산 자료의 지읒 금액이 80만 원이니까 여기다 75%를 곱해야 최종 이용물 처분액이 나오는지 모순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보면 두 개를 복수 정답으로 인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참 출제를 하면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번도 문제인데요. 지금 괄호 넣기입니다. 경련 감가율 구하는 문제인데 이 경련 감가율은 원래 이제 구하는 산식이 1 마이너스 잔존가액 나누기 내용연수죠. 잔존가액은 이제 20%를 보통 주니까요.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 나누기 10년이니까 8%가 되고요. 2번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반올림 오차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80% 나누기 15 하면 5.3333 무한소수가 나오죠. 이론서에는 5.3%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이거 5.33이라고 한 것도 복수 정답으로 인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반올림 문제는 어디 가나 지금 계속 속을 썩이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17번 문제에서 자, 쑥갓의 그 생산비 보장 보험금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논란이 됐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표를 외우고 있어야 답을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에 보험금을 구할 때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를 곱하게 되어 있는데 이 2,600원 쑥갓이 2,600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이 답안을 쓸 수 있는 이제 이런 문제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 표를 그러면 다 외워야 된단 말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었죠. 이것도 그 뭐 아무 값이나 썼어도 아마 부분 점수를 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서 역시 논란을 피해갈 수가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8번 문제인데요. 18번 답안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을 구할 때 표본 구간 유효 중량을 먼저 구하고 이 값에다가 면적을 나누면 이제 단위 면적당 제곱미터당 유효 중량이 나오는 이제 이런 그 산식인데요. 이것을 한꺼번에 그러니까 요 산식에 이어서 나누기 1.3으로 했을 때 하고 그냥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구했을 때 하고 1g이 차이가 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수확량도 차이가 나게 되고 그래서 값이 달라집니다. 이게 이제 반올림 오차 문제가 계속 나오는 이제 이런 문제인데요. 그 이론서대로 하면 두 단계로 나눠서 구해야 되는데 결국 이것도 수험생들이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한 단계로 줄여가지고 하나 모두 복수 정답으로 인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연습서 책도 그렇습니다만 연습서 책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간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반올림 오차 문제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반올림을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반올림을 하든 안 하든 결국 그 계산 과정만 맞으면 정답으로 인정이 되니까 너무 그렇게 태클 걸지 마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해를 하고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지 반올림을 하니 안 하니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인데요. 이것도 역시 이론서가 불비해서 이론서가 좀 개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자녀 수확량 비율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이렇게 해놓고 자녀 수확량 비율이라고 해놓고 표에는 경과 비율이라고 이렇게 떡하니 써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의 이론서의 경과 비율, 자녀 수확량 비율을 막 왔다 갔다 이 복분자하고 무화과하고 이게 서로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 번 수정을 했는데 결국은 수정이 안 된 부분을 그대로 시험 문제를 내면서 이거를 이의 제기하는 수험생이 있네요. 이게 그 자녀 수확량 비율을 구하는 식에 괄호를 넣게 해놓고 이걸 경과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문제가 잘못됐다. 이제 이렇게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론서대로 하면 요 문제는 잘못된 게 없고요. 다만 이 내용대로 하면 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론서라는 게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일이 따지다 보면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때는 뭐 이거 잘못됐구나 그러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고 나중에 그 시험 보는데도 그렇게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보셨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뭐 유의사항의 부분 점수 인정 안 한다 어쩐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모두 작성을 하시면 나중에 그 부분 점수를 주는 경우도 이번 시험 같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답안을 작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험 채점 결과를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카페를 좀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게 손해평가사 X파일, 꿀벌의 X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 꿀벌 X파일 채널이 있습니다. 일단 네이버에 가셔가지고 손해평가사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 카페명의 랭킹 순으로 가면 그 X파일 행복한 꿀벌이 랭킹 지금 최상위 랭킹을 손해평가사 관련 카페 중에서는 제일 그 탑 랭크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요. 이 수험생 여러분들이 손해평가사 X파일을 찾으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른 데들은 지금 대부분 유료 카페들이고요. 뭐 거의 유일하게 제 카페만 무료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방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강의실, 도서관, 그 다음에 사이트 링크로 이렇게 크게 돼 있고요. 강의실에는 유튜브 강좌가 지금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지금 2023년 강좌만 일단 돼 있는데 이번 주부터 2024년 10회 대비 강좌를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에는 이제 시험 대비 필수 자료를 비롯해 가지고 필수 자료에서 여러 가지 약관부터 해 가지고 규정, 그 다음에 기출문제 이런 것들 한꺼번에 모아놔서 여기 가시면 필수 자료를 모두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이제 1차 시험 기출 자료실, 기출 예시 분석, 2차 약관 이론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도서관에 가면 과거 것도 모두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용한 사이트에 보면 그 사회평가사 분인데요. 이분이 그 손해평가 일기를 쭉 쓴 게 있습니다. 수입도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한 번씩 방문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이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주관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농협손해보험, 그 다음에 시험 볼 때 이제 산업인력공단, 그 다음에 2개 협회, 여러분이 합격하시면 2개 협회 중에 이제 한 군데 소속이 되시게 되는데요. 이 협회도 링크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합격자 발표가 나서 회원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한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자, 22일 날 합격 발표가 있었는데요. 합격 발표가 있고 나서 이제 여기 합격한 그 인사들을 쭉 올렸습니다. 보면 뭐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 민망합니다만은 꿀벌님께 감사드려요. 합격 저한테 감사하고 합격했다는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 보고 갈까요? 꿀벌님 교재를 공부해서 재수해서 합격했네요. 예상대로 계산 문제는 모두 맞았습니다. 자, 이런 글도 있고요. 자, 꿀벌님 합격에 감사드립니다. 3수 만에 합격했네요. 작년 9월부터 꿀벌님 문제집으로 계속 공부한 게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자, 이런 글이요. 자, 이 합격의 기쁨을 꿀벌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손해평가사 본질을 정확히 통찰해 집필하신 문제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예, 저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꿀벌님 강의를 통해 흐름 잡고 교재 통해 마무리가 엄청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감사드립니다. 자, 동차 합격하신 분도 있고요. 이분은 120점으로 평균 120점, 그러니까 딱 점수로 합격을 하셨네요. 이재기 동참해 주셔서 해당 문제가 정답으로 반영됐습니다. 덕분에 간신히 딱점 합격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공부 많이 했네요. 여러분들과 문제로 논쟁도 많이 했는데 그것도 이제 추억이 됐습니다. 저희 카페의 장점이 뭐냐면은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여기다 질문을 하면 여러 회원분들이 답변을 이렇게 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 이제 공부가 되는 거죠. 독학으로 농구먼 교재 기본서로 모르는 내용은 꿀벌님 유튜브 영상 보면서 문제집은 꿀벌님 문제집으로 마무리한 결과 동차 합격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분은 이제 동차 합격하신 분입니다. 1차, 2차를 올해 한꺼번에 이제 합격을 하신 거죠. 직장 다니면서 공부 시작했는데 처음에 국비 지원이 되는 이상한 온라인을 강의를 들었는데 정말 개판이어서 시간 낭비만 했어요. 정말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대환장입니다. 돈 낭비 마시고 선생님 교재 구입하세요. 이 카페 가입하고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겨우 정상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합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감사드립니다. 국비 지원이 된다고 하는 이 강의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용과 시간과 엄청난 시간을 낭비를 하게 되니까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교재와 동영상으로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내년에 한 번 더 해야겠구나 했는데 기대도 안 했는데 합격 문자 받으니 날아갈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지난 시간 공부한 과정
돌이켜보면 강의와 교재 공부하는 방법 등은 많이 있지만 막막하고 답답할 때 버팀목이 되어주신 꿀벌님과 카페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한 꿀벌님 명쾌한 답변이 있어 오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작년 연말 손해평가사란 직업 알게 되어 아무 책이나 서점 가서 사놓고 보지도 않고 있다 1차 시험 한 달 남겨놓고 부랴부랴 공부해서 급한 불 껐는데 2차 시험 준비해보니 정말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본 꿀벌님 영상 바로 적어다오 꿀벌님 교재로 바로 교재 전원 본격적인 2차 준비해서 겨우 합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꿀벌님 교재 믿고 한번 열심히 해보시면 분명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네, 저도 쑥스럽습니다만 응원하고 제 교재 추천드립니다. 꿀벌님 영상과 교재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떨어지고 한 번 더 도전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10회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예, 저도 기원하고 합격하고 네, 저도 축하드리고 기원합니다. 저는 안타까운 점수로 불합격했네요. 인강을 들었었는데 별 도움되지 않은 것 같아 10차에는 꿀벌님 카페 교재로만 공부해 보렵니다. 예,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 1월에 유료학원 수강호 공부하다 3월경에 꿀벌님 사이트로 와서 많은 걸 배우고 넉넉한 점수로 동차 합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꿀벌님 교재를 했으면 더욱 좋았을걸. 유료보다 훨씬 알차고 토론 게시판도 훌륭했습니다. 여기와 연계된 물방망이 블로그 문제도 많이 도움됐네요.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 제가 볼 때 무료는 꿀벌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료 강의 덕분에 출퇴근 시간 무한반복 덕인 듯 싶어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현장에서 뵙고 싶습니다. 예,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자, 꿀벌 교수님의 책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카페에도 도움 주신 교수님 선배님들께 감사의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턱걸이 예상했으나 끝까지 아는 공식이라도 적어낸 덕분에 큰 점수 추가됐네요. 다른 분들 유튜브로 보완을 하면서 2차 첫 도전에 성공했어요. 꿀벌님 강의와 문제집을 기본으로 반복하신 것이 잘한 결정인 듯 합니다. 자,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합격한 수기들을 지금 쓰고 계시니까요. 한 번씩 방문을 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말씀을 하신 이제 책이 1차는 손해평가사 기출로 완전정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2023년 요건 판인데요. 2024년 대비 교재는 12월 말이나 또는 1월 초에 발간 예정입니다. 이게 2과목 중에서 손해평가 요령이라는 그런 법령이 있는데 요게 12월 말까지 개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무원이 태만하지 않다면 개정을 해야 되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요령에 보면 3년마다 검토를 하도록 돼 있는데 굉장히 내용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개정판을 낼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교재만 해도 사실은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개정판은 연말 또는 연초에 새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는 이론서 해설과 이론서 연습이 있는데요. 이론서 해설은 소위 농구먼에서 공지하는 이론서 내용을 그대로 실었고요. 다만 재편을 했습니다. 1과목, 2과목 이렇게 분리해서 싣지 않고 전부 섞어가지고 다시 품목별로 나눠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주석을 달았습니다. 주석을 단 책이 이론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서 연습은 이건 연습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집이고요. 실전 기출문제를 참고로 해가지고 이론서의 내용을 모두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론서 연습을 문제집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이제 2024년 3월에서 5월경에 농금원에서 이론서를 공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바뀐 부분을 반영해서 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론서 공지 이후에나 개정판이 발간될 예정입니다. 다만 그래서 이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023년 교재를 구판이라도 괜찮습니다. 구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개정판이 나오면 바뀐 부분만 추가로 공부하시기를 이렇게 권해 드립니다. 아까 카페에서 합격 수기를 보셨다시피 지금 이론서 연습과 이론서 해설을 제가 발간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예상 문제집, 모의고사집도 한 권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강좌를 지금 50강 가까이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2024년 강좌도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책과 강좌를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싼 시중에 인강, 뭐 꼭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인강을 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독학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신 분들은 제 강좌와 책을 활용을 해 주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질문들인데요. 어디서 어떻게 일하나요? 합격 후의 얘기죠. 그 다음에 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그 다음에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뭐 적합한 성격이 있나요?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기타 궁금한 사항, 이런 사항들은 별도 다음 강좌에서 도전 손해평가사 2024 손해평가사 도전 편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9회 그 합격자 발표 이후에 그 합격자 분석과 그 반응들, 합격 수기들을 살펴봤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강좌부터 본격적으로 2024년 제10회 손해평가사 시험 대비 강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해평가사 엑스퍼의 행복한 꿀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